한국은 그저 중국 여행 뒤에 들를 작은 나라였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여기가 한국이라고. 중국과 비교가 안 되잖아. 중국 여행 후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월터 리차드라고 합니다. 결혼 후 일에 열중하여 제법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비트리스와 제가 여행을 결심했던 순간을요. 저희는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까지 남아 업무를 보고 아침 일찍 다시 일어나 회의를 반복하는 생활이었어요. 모든 걸 쏟아부으며 회사를 키웠지만 어느 순간 숨 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조용한 집안에서 피로가 가득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비트리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월터, 우리 이제 세상을 구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녀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즐기는 법을 잊고 있었어요. 유럽도 가봤고 남미도 여행해봤지만 아시아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미지의 세계 같았죠. 어디부터 시작할까? 저는 노트북을 열며 물어봤어요. 중국. 비트리스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잖아. 역사도 깊고 만리장성, 베이징, 상하이 꼭 가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라면 이해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발전했다고들 했으니까요. 좋아, 가자. 그런데 비트리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가볼까? 제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한국? 케이팝이랑 한국 드라마야 직원들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알긴 했지만 솔직히 그 외엔 잘 몰랐어요. 여행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비트리스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요즘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아. 게다가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가보기 좋지 않을까? 저는 살짝 찡그리며 고민했어요. 사실 제가 떠올리는 한국은 좁은 길, 작은 시장, 그리고 아직 발전 중인 나라였어요. 글쎄. 호텔은 괜찮을까? 음식은 안전할까? 비트리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일정에 넣어보자. 별로면 일찍 나오면 되잖아.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그녀의 판단을 믿기로 했어요. 좋아, 중국 먼저 가고 그 다음 한국. 그렇게 저희의 여행 계획이 확정됐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일정을 짜고 짐을 쌌어요. 기대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 중국은 워낙 기대했던 나라였지만 한국은 솔직히 어떤 곳일지 감이 잘 안 잡혔어요. 일정에 넣은 게 실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비트리스에게 말했어요. 중국은 진짜 멋질 거야. 분명할걸. 비트리스가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어요. 가보면 알겠지.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했던 세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드디어 저희는 긴 휴식을 갖게 됐어요. 드디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저희 삶을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이자 오랜 역사를 가지고 빠르게 발전한 곳이었죠. 공항에서 나와 도시를 향해 가는 동안 높은 빌딩들과 거대한 광고판들이 세계적인 대도시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유명한 지역 식당을 가보기로 했어요. 메뉴는 전부 중국어였고 직원도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번역 앱을 사용해서 겨우 주문을 했어요. 음식은 금방 나왔고 맛도 괜찮았어요. 덕분에 저도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산할 때 일어났어요. 현금을 내자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잔돈을 계산대 위에 툭 던지고 가버렸어요. 저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손을 뻗어 돈을 집으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방금 우리 잔돈을 던진 거야? 저는 비트리스에게 물었어요. 비트리스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여기선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걸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무시당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외국인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문화일까요? 어쨌든 첫 식사의 기분이 확 망쳐버렸어요.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걷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퇴. 바닥에 침 뱉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침을 뱉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말라붙은 침 자국들이 가득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여야 했어요. 너무 불쾌한데? 비트리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걸까? 편의점이라도 들러서 정신을 가다듬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매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서로 밀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었지만 몇 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비트리스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줄을 서는 의미가 없잖아. 결국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기분이 저조한 상태로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담배 연기, 썩은 음식 냄새, 쇠 냄새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특정 지역에서 나는 건가 싶었지만 걸을수록 곳곳에서 비슷한 냄새가 풍겼어요. 큰 도로는 그나마 깨끗했지만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 있었어요. 버려진 플라스틱 봉지, 음식물 찌꺼기, 부서진 가구까지 길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었어요. 과일을 파는 노점상도 그냥 바닥에 껍질을 버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저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환경을 기대했는데 마치 전혀 관리되지 않는 곳에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생각과 다를 줄 몰랐어. 비트리스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동의했죠. 그러니까 발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살고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기분이 상한 상태로 잠들었어요. 내일 가는 곳은 다르길 바라면서요. 다음 날 기분을 풀어보려고 다른 식당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후회했어요. 공기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모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연기가 식당 전체에 가득했어요. 저는 얼른 비흡연석을 찾아봤지만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비트리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자. 저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식사는 포기하고 근처 시장을 가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길래 자연스럽게 한 발 내디뎠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비트리스를 잡아당겼어요. 뭐야? 저 사람들 멈출 생각도 없는 거야? 비트리스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호가 있든 없든 운전자들은 그냥 질주했어요. 차,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는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이제부터 길을 건너는 일도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진정하고 싶었어요.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를 찾아 들어갔죠. 그런데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직원이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카페 싱크대에 발을 올리고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본 거 맞아?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비트리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냥 나가자. 커피도 받지 않고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길거리로 나왔어요. 충격의 연속에 뭐라 말하지 못하면서 날씨가 더우니 그냥 호텔로 돌아가서 쉬기로 했죠. 그렇게 흐르는 땀을 닦으며 가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 곳곳에서 남자들이 윗옷을 가슴까지 걷어올리고 배를 내놓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비트리스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더위를 식히려는 건가 봐.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중국 여행이 끝날 무렵 저희는 지쳐 있었어요.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도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네. 비트리스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제발 한국은 다르길 바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원래 여행 리스트에 있던 곳도 아니었는데 과연 중국보다 나을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저희의 모든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그렇게 저희가 불안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보니 모든 안내 표지판에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덕분에 길을 찾는 게 너무 쉬웠어요. 입국 심사대에 서자 직원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몇 분 만에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설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공항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처음 봤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늘 정신없는 일이었어요. 북적거리는 사람들, 혼잡한 역사, 엉망진창인 시설을 예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에는 영어 안내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방송도 영어로 나오니까 어디서 내려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더욱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분홍색 좌석에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하철이 꽤 붐볐는데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비트리스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 미국에서는 누구든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역을 나와 거리로 나왔는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엄청 깨끗하다. 였어요. 인도를 따라 걸어도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길거리 곳곳에는 쓰레기통이 있었고 심지어 공공화장실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비누와 화장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손을 말릴 수 있는 핸드드라이어까지 제대로 작동했어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 대부분의 도시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비트리스도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믿기 어렵네. 길을 걸으면서 도시 곳곳에 편리한 시설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횡단보도에는 대형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전광판이 있어서 버스 도착까지 몇 분 남았는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버스 대기 공간에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했어요. 단순히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할 즈음에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메뉴가 전부 한글이었고 직원도 영어를 잘 못했어요. 비트리스와 저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리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열어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저희를 위해 일일이 번역을 하며 메뉴를 알려주고 귀찮다는 표정 없이 친절하게 주문을 도와주면서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맵게? 아니면 순하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순하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입력했어요. 몇 분 뒤 저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더니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러면서 젓가락이 어려우면 포크를 사용하라고 포크도 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동인데? 비트리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반찬을 여러 가지 가져다 주었는데 다 무료였어요. 김치, 무절임, 시금치 나물.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반찬이 다 떨어질 때마다 직원들이 말도 없이 새로 채워줬어요. 무제한 반찬? 저는 속삭이며 비트리스를 쳐다봤어요. 이거 진짜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을 진짜로 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했고 적당한 매콤함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비트리스를 보니 이미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인상 깊은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커피를 마시려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아늑한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노트북이나 휴대폰, 가방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선 도둑이 없는 건가?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나는 한 남성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트리스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 볼까? 망설이다가 저희도 가방과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계산대로 갔어요. 저는 계속 뒤를 힐끔거리면서 누군가 가져가는 건 아닌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리에 돌아왔을 때 가방과 휴대폰은 저희가 둔 그대로였어요. 이건 절대 우리나라에선 못 볼 광경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저희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어두운 골목길도 보이지 않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원을 지나던 중 벤치에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적이 많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노리는 사람도 있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낯선 두 사람이 멈춰 서서 그 남성을 바라보더니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흔들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을 불러서 도와주려는 것 같아. 비트리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을 걱정해주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즈음 저희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깨끗한 거리,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희가 경험한 건 평범함이 아니라 특별함이었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비트리스와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기억하려고 거리 곳곳을 걸어 다녔어요. 우리 여기 아예 안 올 뻔한 거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비트리스가 웃었어요. 나도 한국이 아직 발전 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어. 저도 공감했어요. 솔직히 어떤 미국 도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출국 전에 전통시장을 들러보기로 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밝게 인사하며 시식용 간식과 차를 건네줬어요. 한국식 과자, 도자기, 그리고 집에 가져갈 소주 한 병까지 기념품을 몇 가지 샀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다시 와야 해. 비트리스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다시 한번 제대로 경험하고 싶은 곳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전혀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존경, 감탄,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강한 마음을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흘러갔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확실히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한국은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야. 만약 아시아 여행을 간다면 한국부터 가봐. 이 여행이 저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정에 끼워 넣은 여행지였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질서정연한 사회,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까지 한국은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 저녁, 저희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비트리스가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다시 가?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가야지. 이번엔 더 오래 머물 거야.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대와 감탄을 가득 안고서요. 중국에서 힘들었던 만큼 한국에서의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기쁘네요. 더욱 한국을 좋아해주고 앞으로도 더 생각해준다니 감동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